자, 기출문제 7회의 11번 문제 조금만 풀면 이제 상위법 문제 다 풀고 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오늘 오전에 수업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상임법령에 상가임차 보호법령에 적용을 받는 을 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을과 병이 간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5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지문 읽을 때 봐봐요. 잠시 1초, 2초라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지금 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병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확인해 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해봐야 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이게. 하여튼 갑을 병정 이걸 집어넣으면 읽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병이 이기의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해놨는데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잖아. 그래서 X일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세 번째,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뭐 할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병이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알았어요? 임대인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감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건물의 대부분을 철감을 이유로 알았어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다 틀린 것은 두 번째 거밖에 없네요. 한 개네, 한 개.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냐 해당되지 않는 경우냐 가려봐라 하는 것만 갖고 한 문제를 잘 구성 안 하고 이렇게 지문 하나로 툭툭 끼워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2번 봅니다.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얼마 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했고 이 사안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해놓은 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금융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알기 때문에 그것 갖고 오해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보증금액이 얼마다? 월차임 500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 5억이고 5억 더하면 10억이 되네. 알겠어요? 10억이면 이게 서울특별시네. 환산보증금 초과다 초과이다? 초과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가 작년 문제 아닙니까? 28회잖아. 그렇죠? 그럼 환산보증금을 이걸 물어.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작년에 많이 틀렸어요. 수업을 한 적이 없거든.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임차인의 경우 알겠어요? 상임법에 뭐다?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 안 되는 규정이 있다. 자,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봅시다. 상임법에는 최우선 변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안 돼요. 보호받지를 못해.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5년 가는 거. 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예를 잘못 들었네. 아까 최우선 변제 있죠? 그건 어차피 이게 보증금 초과되면 최우선 변제하면 거리가 멀잖아. 그럼 우선 변제.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있지? 우선 변제권에 관한 상임법의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적용 안 돼. 이거 가려야 되는 거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본 수업 시간 할 때 제가 다 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요 내용은 보증금 초과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고 요 내용은 보증금 초과는 임차인에게 적용 안 되고 표시를 다 해 드릴 거다. 그럼 그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아 이거는 초과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첫 번째 기업, 갑과 을이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뭐 1년으로 본다 하는 거. 내용은 맞죠? 내용은 맞는데 이 규정이 이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하겠습니까? 그런 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적어요. 기억 왼쪽에다가 적용 안 됨. 이렇게 적어요. 적용 안 됨이니까 O다 X다. X지 뭐. 적용 안 되는데 1년으로 본다 했으니까 X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니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즉 임대인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알지?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라. 그렇지? 임차 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는 주인법에도 있고 성인법에도 있잖아. 근데 이 승계 규정은 잘 봐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O다 X다. O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찌뿌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놨는데 어차피 O다 X다. 어차피 X죠. 2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계약 해지 사유 있잖아. 3기 차임액에 연체가 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요 규정은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거는. 그래서 디귿 왼쪽에다가 적용됨 요리 적어요. 적용되지만 써도 이거는 X야. 왜? 2기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리얼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해놨습니다. 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이 문장은 우선 변제권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권을 말한다. 에이, 우선 변제권을 말하잖아. 그거 봐봐요.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해놨잖아. 그러면 을이 정보다 선순위다 선순위 아니다? 선순위다라는 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문장인데 아까 얘기했죠.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는데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니까 O다 X다. X1 되는 거야. 그래서 리얼 왼쪽에다가 뭐 적용 안 됨 요리 적어놔요. 알겠어요? 이거 전부 다 공부하는데 힘듭니다. 어떤 규정은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적용 안 되고 가는 거야.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요? 당연하지.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등기 대신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등기 대신에. 지금 임차인 을이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했잖아. 이 을은 알지? 등기한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거는요. 자,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읽을 때는
뭐 주어진 표현만 갖고 판단해라 라는 거야. 그 등기 했다 하는 말 뭐 다 있나 없나? 없잖아. 안 했다 하는 말 있나 없나? 그 말도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의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이 을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을이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이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게 주장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등기 여부에 관해서는 그 표현상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은 거다. 안 물은 걸 소설 쓰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항상 객관식 시험 문제를 읽을 때는 뭐다?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만 판단해라 라는 거라. 주어진 표현만 가지고.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오늘 공부했잖아. 신고 관청은 이리 물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하면은 오다 X다. 오죠? 이렇게 오라. 그럼 이 지문은 무엇을 물은 거냐 하면은 신고 관청이 어디냐를 묻기 위해서 지문을 이 구성해 놨잖아.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을 써줘가 여기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라는 거거든. 만약에 이 글자를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다 하면 O다 X다? X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지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알겠어요? 해봐요. 또 다른 지문을 만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는 알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지 잘 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물었어요. 옵니까? 없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자, 이건 또 맞추네. 잘 봐요.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 여기서는 요 앞에 요걸 물은 거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글자를 적어줘가 표현했는데 요는 그나마 요 앞에다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말 적어줬나 안 적어줬나? 안 적어줬음에도 사장님은 했잖아. 그런데 이게 실범이라는 검증하면서 경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사업자 등도 좀 내부 합격일자 받으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일자 세 곳에서 받는 게 있다. 그걸 받으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어지는데 알겠어요.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10억이니까. 알겠습니까? 거기다. 그 지금 이 지문을 만든 출제위원은 요 앞에다가 아무 글자도 안 적어줬잖아. 안 적어줬으면은 이 신청할 때 이 시군구청장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면 X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야. 안 물어본 거야 그거는. 아이, 그 엄밀히 따지지 말라니까. 안 물어본 거야. 만약에 요다가 신청인의 신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리 써줬구만 이건 100% X예요. 물어보겠다라는 거야 이걸. 근데 아무 글자도 안 써준 거는 물어본 거다 안 물어본 거다? 안 물어본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물어본 대로만 판단해라. 이걸 물어봤잖아. 알겠어요? 이건 물어봤잖아. 이건 안 물어봤어. 알겠어요? 근데 자꾸 전제 조건을 가설을 만들어가 이의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알겠습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때 요령을 터득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보면 을입니까? 갑입니까? 여러분들 을의 관계에 있는 기거든. 그 갑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줘야 되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을의 주장을 펼쳐봤자 그 갑이 어떠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서라도 안 받아주면은 여러분들만 피해보는 거잖아. 알겠어요? 물론 받아주면 고맙지.
알겠어요? 그 고려를 하시라 이 말이야 제 말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죠. 이게 작년에 많이 틀렸어요. 알겠어요? 처음 나왔어요. 올해도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알겠어요? 올해도. 그 다음 13번 문제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란데 이거는 이제 상위법도 아니고 주임법 문제도 아니네. 종합 문제입니다. 공법적 문제죠. 1번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어가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이걸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경자 유전의 원칙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작용 원칙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2번 공유 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그거 줄 거나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농지법에서 그리 들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지문은 완전히 농지법의 조문을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출문제가 21회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21회 출제할 때 법령 실무 강의하는 제가 21회 대비하면서 이 농지법의 이 문장이 시험 지문에 이 과목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뭐한다? 뭐하죠? 뭐해? 알겠어요? 농지법의 그 많은 조문 중에서 여기 다 끄집어낼지 위에 예상을 하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농지 소유자는 몇 개월 이상 돼 있노?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 농지를 뭐하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자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농지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위탁 경영도 원칙은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다.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는데 이 위탁 경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3개월인데 6개월 했기 때문에 뭐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농지법 시험 문제 낼 때도 장난 잘 칩니다. 숫자 3. 4번에 외국인이 오늘 공부했는 거잖아. 경매로 가면 계약이가 계약 외가 계약 외.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뭐합니까? 신고하는 거 아이가.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5번에 외국인이 상속으로 가는데 상속도 계약 외의 원인이죠.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 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오늘 공부했는 건데 아주 기본만 4번, 5번이 나왔다. 14번 틀린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서 낸 지위. 요 지위를 뭐라고 불러요? 입주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입주권의 매매 계약, 분양권의 매매 계약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기본 교과서에서 봤죠? 알겠어요?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규정도 있다 하는 정도로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요것만큼은 또 달라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 지체 없이가 적시였어요. 적시.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뭐로 바뀌었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 그 정도로 설명 듣고. 4번에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수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어디다가 제출한다? 이 풀었는 기출문제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니면 그냥 신고관청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거. 15번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거래니까.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뭐 해가지고 거부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입장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하는 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뭐 단독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라 하는 거기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야. 3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검증이잖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죠. 얼마?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300만 원 과태료짜리가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만 나오지 실거래가 신고는 300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4번 지문.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러죠. 5번 신고관청은 요구해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거래계약서 가와바락 한데 안 갖다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와바락 했는데 안 갖다 주면은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30%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가와바락한데 안 갖다 주면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와바락한데 안 갖다 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 그랬지. 3천만 원.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자신감을 주자면은 지금 이 5번 지문이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틀린 건지 잘 모르는 이유가 이게 3천만 원 이하인지 500만 원인지 100분의 5 이하인지 결국 외우지를 못해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 이런 걸 몰라가 틀리는 거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해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8월 말까지 있지. 시험이 10월 말쯤인데 8월 말까지 다 가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아니면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으면 곤란해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내용은 이해되는데 외워야 될 숫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정확하게 못 외워가지고 답을 못 찾겠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는 괜찮다 이 말이야. 그거는 9월, 10월 뭐 보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모의고사를 치보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틀렸는데 이 문제를 내가 외울 걸 못 외워가 틀렸지 이해를 못해가 틀린 거 아니다 하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맨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오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뭐다? 신고 조항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중개를 했을 때는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됩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X.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카이 틀려버렸고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또 외국인 부동산 등 토지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소리잖아. 그렇지. 그 다음 17번 봅니다. 옳은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정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된다. 틀려버렸죠? 정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검인 대상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중개거래지 이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틀려버렸잖아. 누구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X. 3번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으면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런 의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려버렸다. 그래서 농지증도 발급받고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됩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틀려버렸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때는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네. 이게 답이다. 18번 토지를 매수하면서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신고제도는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다. 틀렸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했는데 틀려버렸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누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번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에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의 매수 용도를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부동산의 매수 용도를 표시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3번이 오네. 4번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 가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 실거래가 신고인데 기준 시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거 틀려버렸고 5번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합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뭐다?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지만 그렇죠? 그대로 뺏기낸다니까.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문은. 다 기출 문제잖아요. 19번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재진 것 중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다 골라라 해놨네.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분양금액을 뭐다? 신고서 소식에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토지 매수 용도를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고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일 경우는 무슨 면적을 적어라? 전용 면적을.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뭐까지 기재라? 동호수까지 기재라. 다 오네. 뭐 다 오버이네. 좀 쉽게 낸다고 냈네. 문장으로 안 내고. 그러지. 20번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투기 과열 지구는 뭐 고려하지 않음에 났습니다. 1.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이가 제외가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틀려버렸잖아. 제외해가지고.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이 아니라 뭐 전용 면적을 기재하는 거죠. 틀려버렸고. 3번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 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6억 원 초과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신경 쓰고 있네 지금. 그 위에 문제를 봐요. 문제의 물음표 옆에 옳은 것은 걔가 물음표 옆에 뭐 투기 과열지구는 고려하지 않음이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에 첨부하든지 기재하든지 그거는 뭐다? 투기 과열 지구일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O가 X가 X 된다 이 말이야. 물음표 옆에 걸 읽었는데 그걸 깜빡 뭐다? 놓치놓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야. 4번 종전부동산 난에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이게 5네. 알겠어요? 종전부동산 난에는 입주권 매매일 때만 기재를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입주권 가는 거는 이 법에 따른 뭐가 지위 아닙니까? 도시 및 뭐다? 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에 따른 뭐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승인된 지위 아이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알겠어요?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정비사업이 뭐고? 이리 누군가가 물으면은 저는 또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뭐다? 재개발 뭐다? 재건축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뚜꺼박 헌집주께 새집 따고 가는 바꾸어주는 사업이다 라는 소리야. 정비사업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승인된 집이 입주권 가는 거는 알겠어요? 입주권 가는 거는 결국 바꾸어 받을 권리야. 바꾸어 받을 권리야. 알겠습니까? 땅을 건물로 아니면 땅을 땅으로 건물을 땅으로. 알겠어요? 바꾸어 받을 권리가 바로 뭐다? 입주권 가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봐봐요. 바꾸어 받는 거야. 바꾸어 받는 거야. 그러면 뭐다? 내가 갖고 있던 종전 부동산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바꾸어 받는 부동산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게 바로 환지 내지 뭐다? 환권 처분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바꾸어 받는 물건이 있고 옛날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종전 부동산 하는 난이 있잖아. 실거래가 신고세. 그거는 당연히 입주권 매매일 때만 기재하지. 입주권 매매가 아닌 분양권 매매일 때는 종전 부동산 난은 적을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러면 됐고. 또 몇 번이고. 5번, 20번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했다는 거잖아. 거짓 신고하면은 500만 원이에요? 100분의 5예요?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게 거짓 신고잖아. 알겠어요? 100분의 5야, 100분의 5. 그래서 5번은 숫자가 틀려버렸어요. 4번이 답이지.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 자꾸 나오죠, 문제가. 최근에 매회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 신청은 있었어. 근데 뭐 안 받아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뭐다? 따로따로 표시한다. 5점. 그 다음에 2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 넣으라라는 거예요. 이 별표 1 하는 거는 생략했죠?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근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하니 틀려버렸네. 그렇죠. 전용 면적을 기재하는데. 기타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을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려버렸습니다. 4번. 거래 대상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라는 거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물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어낸다, 적는다? 적어내 신고사항에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22번 또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기업.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인지 여부를 구분해서 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는데 제외했기 때문에 틀려버렸네요. 니은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따로이 기재를 하면 될 것이고 디귿 종전 부동산란에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고 계약의 조건과 기한은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뭐하는 경우에만 붙인 경우에만 적으면 된다 이 말이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오늘 다 했던 거네.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 티끝 니을이 옵니다. 23번 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내놨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내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래 지분이 어떻고 계약의 기한이 어떻고 계약 대상 면적이 어떻고 중도금 지급일 이런 거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끝에다가 무슨 글자 붙였다? 변경요. 그럼 다 변경 신고지. 답 5번이라.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24번 문제 봐봐요. 정정이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잖아? 이걸 또 뭐 중도금 지급이 어떻고 종류가 어떻고 지분 비율 어떻고 따질 거 없어. 기억은 끝에 못했다. 변경. 니은은 잘못 기재. 디귿도 잘못 기재. 리얼도 잘못 기재. 미음은 뭐? 변경. 그러면 뭐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하니까 기억과 미음 아이가 답이 2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23번 문제와 24번 문제는 각각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이거 물었잖아. 이거 물었는데 외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지문에 변경이라고 나오면 변경 신고고 잘못 기재했다 하면 뭐 정정 신청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5번에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점에 틀린 것은 봐봐. 잘 내잖아. 신고서 작성.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신고사항인 경우 그러세요. 그 말은 투기 과열지구로서 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다라는 거죠.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O로 보이는데 이 신청 소지가 있어 보이네. 이거 25번에는 이게 지금 이 신청할 소지가 있으비요. 해설을 한번 봐봐요. 해설을 25번 해설을 한번 봅니다. 바깥에서 들립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1번 해설을 한번 읽어봅니다.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1번의 답항은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놨어. 그럼 지금 25번에 1번 지문을 봐봐요. 에? 이게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아니,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누구한테 제공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근데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번이 이제 이 신청 소지가 있어 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 25번 문제를 보면은 알지? 직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 구별이 가요 안 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직거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지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 취득 조달 계획서를 알겠어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는 말은 신고를 누가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를 전제로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알겠어요? 이게 직거래라면은 매도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인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걸 자금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누구한테 제공해야 된다?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1번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2번 지문은 보면은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는데 이거는 100% 틀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권리 이전의 내용은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이지 실거래가 신고서에 적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만 신고하는 거다?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잖아. 그럼 권리 이전의 내용은 소유권이지 뭐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거 매매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이지. 알겠어요? 이 문제를 출제한 23회 기출문제 때 정답 발표는 2번으로 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설을 달면서 1번도 뭐 틀린 답항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리 적어 놓은 거다. 해설에다가. 알겠습니까? 제 설명에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 이의 신청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 문장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물건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거래 금액을 적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한 당해 거래계약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지금 3번과 4번 같은 지문은 아시죠? 여러 번 문제를 통해서 읽다 보니까 공부 다 돼푼다 안 돼푼다? 다 돼푼다라는 거죠.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입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장관이 지정.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면 재지정 절차도 신규 지정 절차를 똑같이 준용한다 그렇게 했잖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5.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통지해야 된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5.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5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은 해제할 수 있다는데 두 군데가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해제하여야 한다 해야 되고 또 어디서 틀렸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는데 해제할 때도 신규로 지정하는 절차 똑같이 밟아야 된다 안 밟아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거쳐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두 군데나 틀렸어요. 거치지 않고도 틀렸고 뭐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7번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놨는데 그것이 O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임야일 때는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이 얼마? 오늘 왜 알았겠는데 못 외웠죠.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0제곱미터. 그런데 이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허가 면제 대상보다 적죠? 이해하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이 오네. 2번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데 두 군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 하는 거 오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게 틀렸고 중앙이 맞아요? 시도가 맞아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잖아. 두 군데가 틀렸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것도 틀렸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려야 됩니다. 이런 게 눈에 띄겠어요? 안 비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맞는 거잖아.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놨는데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 그게 틀려버렸죠. 공고한 날로부터 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잖아.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뭐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 대한민국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대구시 북구청장은 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토지거래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30일 이내에 1월 이내죠. 1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할 수 있다? 1을 신청할 수 있다. 90일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1월 가든지 30일 가든지 이래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다 했는 건데 기억이 싹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는데 거기 한 달 뒤에 보면 또 기억이 싹 사라진다. 거기 문제인 거지. 알겠어요? 28번 봅니다. 문제가 시업인다 어렵인다? 어렵인다 말이야. 알겠어요? 꼭 이런 문제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다 토지 매매 계약인데 그 토지가 녹지지역이고 90제곱미터고 뭐다 농지고 야생 생태경관 보전지역이고 토지거래 이런 사례 던진 거하고 비슷하잖아. 알겠어요? 갑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녹지지역 동그라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하네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해놨습니다.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해놨는데 이거는 왜 달아놨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점검을 안 했네. 여러분들 허가 면제 대상 면적 하면서 18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하는 거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 그 면적의 10% 내에서 300% 범위 내에서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 수치의 몇 퍼센트?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따로이 정해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 근데 따로이 정해가 공고하는 걸 고려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라는 게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수치대로만 문제 풀어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녹지지역은 아까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를 안 받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 110제곱미터 아이가? 그러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 대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1 봅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받는다 말인다? 받아야 된다. 대가를 받고 유상계약이니까. 그러세요. 소유권과 지상권의 유상계약은 다 허가 대상이잖아. 이번 갑의 토지가 만약에 뭐라면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뭐 본다. 오늘 했던 거죠. 의제규정.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누가? 농업인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그래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가면은 실수요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거는 매매계약 체결해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해놨는데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지. 허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110제곱미터나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필요하지 않다까지 틀려버렸다. 4번에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도 실수요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 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비군수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내준다? 내줘야 된다. 비군수가 허가 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이니까 허가 관청이야. 그러면 실수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부합되고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 내준다? 내줘야 된다. 5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인 비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말할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권리의 매수를 청구받은 허가 관청은 국가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 가지고 뭐 매수케 할 수 있는 거죠. 그 매수 가격은 무슨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거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29번 봅니다. 이거는 암기 문제잖아요. 아직 외웠다 못 외웠다? 못 외웠다. 거기에 관로안에 보면 단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 거. 아까 마찬가지 10%에서 300% 이하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건 고려하지 말아라라는 소리거든. 그렇지.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얼마 이하입니까? 18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거는 150이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번 상업지역은 얼마? 20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150이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고 공업지역은 660인데 500이니까 뭐 허가받을 필요 없고 4번 녹지지역은 아까 1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00이니까 허가 대상 면적이죠? 허가받을. 답 4번이네.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임야라 하는데 임야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00이라 그랬잖아. 500은 이하니까 뭐 면제다라는 소리래. 이 문제는 그 숫자를 안 외우고 쓰면 푼다 못 푼다? 못 풉니다. 알겠어요? 또 있어. 또 뒤에 30번 문제가 똑같은 게잖아. 알겠어요? 주거지역 330이니까 뭐다? 이 초과니까 뭐다? 허가 받아야 되네. 상업지역도 뭐다? 200 이하인데 660대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네. 녹지지역은 100 이하인데 25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네. 농지는 500 이하인데 80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네.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면제 대상 맞죠? 알겠어요? 그 답이 5번이 된다.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면적을. 그 다음 31번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에 관한 문제잖아.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의무 기간. 자, 1번 봐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직하면 몇 년 겠노? 2년. 맞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 몇 년 겠노? 2년 겠잖아. 맞네. 3번 농업 영위하기 위한 목적. 이것도 몇 년? 2년 겠다. 맞네. 알겠어요. 4번 축산업도 마찬가지 몇 년? 2년인데 3년 개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봐요. 3년은 없다 했잖아. 3년은 없다 했잖아. 그럼 5번은 현상 보존의 목적이니까 5년이 됩니다. 그렇죠?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한다. O 덱스다. O 이랬는데 자 여기도 똑같은 게잖아요. 이것처럼. 시군구 앞에 뭐다 토지 소재지 관할 하는 말 있어요? 없어도 오 하는 게 그걸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2번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15일이죠.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비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뭐 본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오다. 3번 토지거래계약에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권리 매수 청구할 수도 있지만 4번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이건 아직 진도 안 나갔네.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 아직 오늘 진도 안 나갔어요. 선매자들은. 알겠어요? 그 4번이 그 매입 가격 했기 때문에 틀려버려서 그 자리에 감정 가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봐봐요. 권리 매수 청구제도 있잖아. 매수 청구제도. 매수 청구제도에 있어서의 매수 가격은 무슨 지가? 공시지가. 아직 진도 안 나왔는데 선매 협의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그것도 안 헷갈리도록 해야 돼. 알겠어요? 5번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무슨 건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공부했는 기다.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다 합시다. 이거 다 합시다. 40분까지 다 하자고. 알았어요. 다 합시다. 33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에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1.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인데. 그렇죠? 유동적 무효지만 무효잖아. 2번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니까. 당연히.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없다 해가 틀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 유동적 무효 있죠.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는 판례인데 이 지금 문제가 판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의 판례를.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도 계약 해제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5번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우했다? 명백히 한때는 그때부터 무슨 무효가 되는 거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3번 문제는 민법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입장들을 주로 물어봤어요. 34번 이거는 면적도 따지는 기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제 각 토지의 면적은 얼마다? 3,300제곱미터. 일단 3,3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3,300이라면 어찌됐든 허가 면제는 아니잖아.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든지 간에 허가 면제는 아니죠. 그렇죠.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된다 말인다? 받아야 된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까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있죠. 그걸 묻고 있네. 적용 배제야.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안 되는 경우다? 안 되는 경우. 적용 배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5번은 봐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아까 몇 년이다 그랬어요? 2년이다 그랬지. 답 2번입니다. 알겠어요? 36번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이다 외국인하다? 외국인이다. 오네. 알겠어요? 2분의 1 이상이 교수님이 오네. 알겠어요?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입니까? 60일입니까?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숫자가 틀려버렸고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 틀려버렸고. 대한민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없다. 가히 틀려버렸네. 이건 쉽다. 1번이 답입니다. 37번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도 신고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니까 적용되잖아. 적용되지 않는다. 가히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2번 외국인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계속 나오죠. 틀려버렸어요.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권? 저당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하는 말은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다 그랬잖아.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머지 2분의 1은 외국인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러면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외국인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어요? 4번 틀려버렸고.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 풀었잖아. 전원이니까 외국인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답이 뭐 3번이네. 3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자연경 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죠. 효력이 없다. 허가 대상 지역이잖아. 외국인의. 그렇죠? 니은 경매로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잖아. X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외의원이니까. 기억도 디귿도 그렇지. 답 2번이네. 리얼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려버렸잖아요. 답 2번 맞네. 기억과 디귿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 나오잖아. 봐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자주 묻죠. 아주 자주 나온다 이 말이야. 39번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월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신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틀려버렸죠. 그렇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두 군데 틀렸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로 바꿔야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3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때는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맨다 신고해야 한다. 이게 오네. 그렇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4번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가 또 나온다. 또 틀렸죠? 문제 풀 때마다 나오네 그거는. 5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취득 신고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습니다. 5번은 왼쪽에다가 적어요. 삭제되었음 적어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삭제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맞지? 삭제되고 없어졌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 시절에는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되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이런 규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0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란데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또 외국인이다 외국인 아니다 외국인이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체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 왜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겠어요? 왜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겠어요? 이 경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해 취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민자에게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 지역이잖아. 여도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왜 집어넣어놨다?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빼도 다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자체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이다 이랬기 때문에 굳이 뭐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 허가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이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신청을 염려해가 자꾸 원칙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네. 이건 나올 때마다 나온다 지금 봐봐. 그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봐봐요. 지금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감없이 보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출문제 구성할 때마다 지문 5개 중에 한 개가 뭐가 나오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잖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회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그렇지. 제 욕심 같은 데서는 기본수도 다 마무리 짓고 요 기출문제도 마무리 짓면 제일 깔쌈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기출문제 풀이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기본서는 마무리를 뭐 하면 그 다음 주에 연결해가 끝까지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칩니다.